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피겐 코리아 해외 전략 사업부장 이주혁입니다. 네, 해외 전략 사업부는 전 세계의 영업 채널을 관리하면서 매출 극대화와 영업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내 핵심 부서인데요. 담당 지역이나 판매 채널 특성에 따라서 해외 사업 1팀과 해외 사업 2팀,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국가, 각 채널을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시장 내 적정 가격은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파트너와 무엇을 통해 성장할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고민합니다. 현재 슈피겐 제품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략사업부는 그중 50여 개 국가에 B2B 또는 B2C 채널을 통해서 슈피겐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하는 문화의 핵심은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하는 부서라는 건데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려할 만한 요소와 변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문제를 혼자 안고 가거나 고민하는 순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급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고민하는 바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업무나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견을 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지도 서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각자의 R&R과 책임 범위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해외 전략사업부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더블 디짓 캠페인은 연간 매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이벤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 라자다, 쇼피와 같은 대형 플랫폼 직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하였고, 특히 쇼피 베트남 직판 진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더블 디짓 캠페인 기준 총 19만 개 판매 수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8%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는 담당 국가와 플랫폼을 이해하는 건데요. 동남아는 라자다, 쇼피,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나 국가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운영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라자다입니다. 라자다는 행사 최적화 플랫폼입니다. 더블 디짓 행사 외에도 월 초, 월 중, 월 말에 걸쳐 한 달에 평균 3개의 중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캠페인을 빠짐없이 신청하고 밀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라자다 점유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공략법입니다. 둘째는 쇼피입니다. 쇼피는 영상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틱톡과 유사하게 비주얼 광고 효율이 좋아 쇼피 라이브와 비디오 쇼폼 콘텐츠를 통해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아마존 싱가포르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며 전략을 확장하였습니다. 검색 키워드 광고를 통해 기존의 노출 우위를 지키는 동시에 캠페인과 할인을 선호하는 동남아 소비자의 특성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화와 실행 속도인데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지에 특화된 콘텐츠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문화적 맥락을 담은 제품의 선택과 운영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나만의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는 구성원들의 힘이 결국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업 2팀 B2B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필리핀 시장에서의 현지화 전략입니다. 필리핀은 쇼핑몰 중심의 오프라인 소비 문화가 가장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키오스크 형태의 소규모 오픈형 매장을 쇼핑몰 내에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키오스크 매장을 약 50개까지 확대하며 전년 대비 27%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팀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현장 매장 디자인이 고객 반응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추가로 8개 매장을 오픈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5년 최대 성수기인 11/11 시즌에 마켓플레이스 메인 배너와 TV 광고 등
파트너사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행사 기간 총 4천만 회라는 임프레션, 그 다음에 일평균 500% 판매량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시장을 담당하면서 가장 고민이 컸던 시점은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있었던 반면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한 성과 부진으로 보기보다는 필리핀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플랫폼 내의 노출 방식과 프로모션 반응, 재고 운영 방식 등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온라인 채널을 별도의 성장 트랙으로 보고 파트너사와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 맞게 상품 구성과 노출 방식, 프로모션 운영 기준을 조정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성장 흐름을 만들 수 있었고 채널과 파트너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담당 파트너사가 온라인 직판에 특화된 업체이다 보니 셀아웃 증진 방안의 대다수가 도달, 노출, 전환 등 광고 효율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서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부선의 이 팀이 온라인 직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식 세션을 통해 그 광고 효율에 관한 내용 그리고 케이스를 많이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라자다 태국 오픈 초기에 크로스보더 셀러 지원 리소스가 줄어들면서 셀러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이 제한됐던 때입니다. 운영 초반에는 플랫폼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약해지다 보니 정책 확인부터 캠페인 참여 방식까지 모든 걸 직접 해석하고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플랫폼 지원에 기대기보다 내부에서 답을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기준을 만들고 유관부서와 함께 통관, 물류, 정산 흐름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광고는 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트래픽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 툴을 만들어서 어떤 스크를 밀고 어떤 메카닉을 쓰는 게 효율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유관부서와 현지 창고 등과 소통하며 팀워크로 운영 기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운영이 안정되었고 이후에는 오히려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스스로 성장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라자다 태국 채널을 오픈해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린 경험인데요. 계정 개설부터 IOR 계약, 현지 창고 연동, 통관 출고 프로세스까지 하나씩 직접 셋업했고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프로모션과 광고 운영을 고도화하여 하반기 더블디짓 캠페인 기간 오픈 이래 최대 일판매량을 달성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라자다와 유료 패키지 협업을 진행하며 저희 제품이 태국 전역에 5개 광고로 노출되었던 경험입니다. 온라인에서만 보이던 제품이 현지 소비자 시점에서 실제로 브랜드로서 존재감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채널 운영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럽 파트 역대 최대 실적인 연매출 2천만 불을 처음 돌파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팀 내에서 최대 매출을 책임지는 파트로서 자부심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 어떻게 추가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핵심 파트너사로 분류되는 폴란드와 체코의 파트너사를 연속 방문했던 해외 출장 경험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규모는 비슷하지만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 마인드가 전혀 다른 두 업체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면서 유럽 시장의 복합적인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통찰은 현재까지도 유럽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략 사업부에 입사하고 싶다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왜 했는지 Why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데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려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일수록 개별 업무나 지표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벅찰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나무들을 서로 연결해 전체 흐름을 보려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여러 플랫폼이 공존하고 캠페인 및 프로모션 기간에는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때문에 단일 채널의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문화와 소비 특성, 그리고 각 플랫폼의 프로모션 타이밍과 반응을 함께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시장의 맥락을 함께 보려는 시선이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영업 담당에게는 언어 능력이나 숫자를 예민하게 보는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과 사람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진취성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비즈니스는 정답이 단순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 다른 전략은 없을까?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원자분들과 기꺼이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 해외 전략사업부는 아마도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더욱 넓혀가면서 대내외적으로 모두 신뢰받는 사업 조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030년에는 능력과 태도를 겸비한 저희 해외 전략사업부 구성원들이 더 넓은 영역과 다양한 채널을 책임질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리더들로 성장해 있기를 바랍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열린 마음과 글로벌 시야를 갖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